소문으로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도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혼자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쭉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탁 걸리면은. 컨셉은 이제 많이 이제 패널들이랑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렇죠. 하는 사실 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생방송이. 자, 어찌됐건 간에 제 얘기는 저 정도까지인데 뭐 길게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이영도 시장도 많이 들어보셨던 기업이실 거고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몰랐던 부분 중에? 뭐 대북 관련 아니 뭐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뭐 사조동아원이라든지 이런 제분 업체들? 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준비 안 하신 거지. 예. 어쨌든 뭐 이게 대북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은 어쨌든 인도적인 지원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계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연계돼 있는 거고, 그리고 통신선 복원이 이제 이뤄지면서 한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일단은 현 정부 하에서 그 최대한 어떤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북한도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이제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가? 뭐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 어떤 문제에 있든 그걸로 인해서 빠르게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거는 진행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부에서도 논란은 많을 수 있고, 뭐 일방적인 그 끌려다님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거고,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의 리스크를 항상 감안한다면은 온건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주식시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물론 뭐 대북 경협주다, 뭐 무슨 어떤 이런 것만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개성공단, 금강석강강. 뭐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종전을 선언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완전히 갈라서고 이제 휴전선이 아니라 이제 국경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국경선이 되고서 이제 그 교류를 진행을 할 때 어쨌든 북한에선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폐쇄된 거를 풀지 않고서 어떤 진행이 될 때는. 그래도 조금 알려져 있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북한을 가로지르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남북한의 교류 중에서 북한을 가로질러 갈 수만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많은 이런 경제적 이득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자든 사람이든 이쪽을 이제 그래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현대 로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내일 한번 조금씩 내일 일발장전은 대북 관련 얘기를 또 해드려야겠네요. 어쩔 수 없는. 뭐 어쩌겠어요, 그죠?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간다라면은 굳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좀 다뤄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 만약에 개성공단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기존의 형태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되든 안 되든 추진을 할 거고, 뭐 외신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평들을 하긴 합니다만, 뭐 그거야 그거대로.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식용유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북쪽도 식용유가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뭔가 튀겨야 되나? 일단은. 그 사람이 이제 기름에 튀긴 건 다 맛있다고 하고 있고. 하여튼 밀가루나 뭐 이게 꼭 뭐 우리나라 하여튼 어떤 특정 업체의 밀가루만 아니고 밀가루 뭐 이렇게 먹는 식량에 관련돼서는 하여튼 많이 교류가 좀 있는 걸로 물 밑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제분도 넘어가고 뭐 밀가루도 넘어가고. 넘어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또 오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교류를 하는 거니까. 일단 뭐 중국이 이번에 뭐 유전을 뭐 개발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서해안 쪽에서 북한하고 중국하고에 대한 이런 자원에 대한 것들도 좀 이야기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는 광물자원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걸 다 끄집어내고 다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실제적인 채산성과 타산성도 있어야 될 거고 뭐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존재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중국이 지금 석탄, 무연탄, 호주산 그 폭스뿐만이 아니라 막히고 있으니까. 이 호주산 이제 중국이 다른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국가에서 그 석탄을 수입을 해서 대체를 하려고 했지만 그 호주산의 석탄만큼 그 열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발전량이 좀 적은 그렇죠. 부분도 있고요. 뭐 탈탄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그 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이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면서 전 세계 공기가 되게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로 가는데 뭐 다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산을 다 멈출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게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차기 이제 내년에 이제 있을 올림픽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동계올림픽? 네, 동계올림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돌리지 못할 거예요. 이미지 때문에. 네. 그것도 그렇고 아니 뭐 다른 지금 몇 분이에요? 4분이죠. 네. 일단 기업 갔다가 시간 가서 다른 얘기 좀 나눠보죠. 오늘 기업을 소문으로 들었어로 준비하신 기업은? 이제 하나기술을 좀 하나기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나기술. 이게 2003년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설립이 됐고요. 2차 전지 공정 장비 제조를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공정에는 이제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팩 공정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4가지가 크게 나누는데 이 각 공정마다 들어가는 장비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장비들 특히 이제 뭐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턴키 방식으로 유럽의 이제 노르웨이 배터리 회사 이제 프레이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스펙 상장, 스펙 상장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이제 일괄 이제 장비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친환경 차들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의 생산량은 당연히 계속 늘어날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국내 기업들도 관련된 소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캐파를 늘려야 되고 이런 배터리 제조에 대한 이 캐파를 늘리게 되려면은 그거에 필요한 장비도 당연히 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하나기술에 대한 이런 이 기술이 좀 장비들이 많이 공급돼 있고 또 유일하게 이제 국내 3사 SK, LG, 삼성 이쪽에 다 이제 주요 협력사로 돼 있고요. 거래처가. 그다음에 외국의 이제 외국의 큰 회사들한테도 다 이제 거래처 이제 공급사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서 캐파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하나기술에 대한 장비 매출이 늘어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1, 4분기, 2,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안 올라오는 게 조금 독특했죠. 안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다 몰려버렸습니다. 하반기에 다 몰려가지고 영업이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올 거고요.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지금 현재로서 이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비싸 보일지 몰라도 이제 하반기에 나올 실적하고 내년도에 내년 이런 쪽에 나올 실적을 보게 되면은 동종 업계에 대해서도 대비도 좀 낮은 형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9일 날 이제 폐배터리 활용을 위한 방전 시스템 관련 특허를 이제 취득을 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배터리를 많이 이제 생산해서 내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수거해가지고 어떤 뭐 이제 배터리가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거 판단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배터리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그 사용처에 맞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충방전의 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는데 테슬라가 전기차를 뭐 글로벌하게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게 폐배터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이제 한 5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교체 교체 주기가 주기가
그러면 한국도 이제 조만간에 나가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 미래 배터리 거점 수거센터라는 이런 부분들을 배터리 예. 거점 수거센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요. 또 기업들 대기업들도 이제 폐배터리 부분에 대한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점점점 이제 시작되는 데고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기술이 이제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한 이런 매출이 당연히 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우리 폴더블 폰. 네네네. 예. 이제 대중화를 이제 가는 거죠.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은 일단은 네. 하나기술은 배터리 장비 제조 공정이 지금 4대 네. 공정 정도 지금 나오는데 네. 저 공정에 다 들어가는 장비죠.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은 공정을 인라인으로 통으로 네. 설치해 턴키 방식으로 턴키로. 공정 간에 그냥 장비들은 사실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경쟁력도 치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좀 많이 2차 전지는 막 엄청나게 네, 소재 그렇죠. 쪽은 난리인데 네. 장비 쪽은 왜 저러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제조하는 동안 계속 들어가요. 네.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게 되면은 유지 보수에 대한 이런 계약들 이거는 장비를 파는 것보다는 좀 적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시간적으로 예. 공급이 생기는 부분도 네. 있을 거고. 그렇죠. 설치 이 결제라는 활동 수주라고 하는 게 뭐 한번 다 깔아놓고 네. 다 깔아놓고 한꺼번에 결제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과정에 이제 소재들은 자꾸 이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네. 소재 기업들은 빈틈이 없이 네, 실적이 그렇죠. 좀 충족되는데 네. 장비 업체들은 그런 단점이 좀 있었지만 있죠. 네. 있는데 이 하나기술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시작이 되면 좀 몇 년간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그런 해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성장 동력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특허를 냈고, 네. 물론 폐배터리는 뭐 여기저기 많이들 한다고 네, 공시들을 그렇죠. 내놓지만 그거는 이제 실제 관계가 있는지. 폐배터리를 하겠다라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폐배터리를 갖다가 다른 걸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 ESS. 예, 뭐 이런 부분들로 만들거나 이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폐배터리를 갖고 오게 되면 이 폐배터리의 상태가 어떤지, 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다시 어떤지 쓸 수 있는지 예. 아니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장비. 그런 장비를 이제 하나기술이 만드는 거니까요. 네. 네.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성장 포인트로 폴더블 쪽, 예. 폴더블 폰에 이제 네. UTG 초방막 유리, 예. 네, FTG라고 요즘은 또 얘기도 나와요. 삼성전자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공급을 받아서 제조를 했었죠. 이제 근데 이제 그 UTG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내재화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도윈시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면서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제 커져요. 그러면 UTG에 대해서는 글라스로 만들어야지 글라스 초방막 유리니까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로 만들어야지 기스도 안 나고 이제 기스래요. 상처가 안 나고 스크래치. 들뜨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적게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 부분이 옆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글라인더로 해가지고 갈아서 매끈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크랙이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마이크로 크랙.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율이 떨어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기술에서 만든 이제 열 면치 장비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이제 열로 아주 얇게 그거를 까내게 되면은 이제 깎아내게 되면은 아주 매끈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충격이 그 글라스 자체에 충격이 없어가지고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크랙 가는 부분들이 덜 생겨가지고 수율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장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그걸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는 또 장비 매출이 이제 빠르게 원래는 한 2025년, 2024년 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도 분명히 장비 납품이 진행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존 장비에 대해서 장비보다는 그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겨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뭐 전반기 때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도 된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시장인데, 네.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 움직였을 때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줄 수 있거든요. 베타라고 하는 민감도. 상한가 좋은 시장에서는 상한가 갈 수도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뭐 적게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게 대세 부분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한 번에 팍 담는 것보다는 예, 순차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매수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으로는. 이 하나기술은 참 저도 매번 이렇게 고민하지만 시가총액 지금 4,400억이거든요. 네. 물론 실적을 고려하면은 뭐 싸다 이렇게 당장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앞으로 실적이라면은 좀 다른 밸류에이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증권사 예상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3, 4분기에 영업이익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억. 예, 그리고 하반기에 더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한 200억이 넘는 실적이 좀 나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20배 이상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 나올 걸로 보게 되면은 15배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동종이 한 18배에서 19배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저렴한 회사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주 공시가 좀 받은 게 있는데 그 벤더 주문을 낸 회사하고의 협의 때문에 네. 이게 팍팍 내지는 못하는 것 같고 네. 수주 공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가가 무거운 건 수급 이슈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가 친구지간인데 동업을 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예.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2대 주주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물량이 소화가 지금 돼야 되는. 일정 부분 좀 더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수급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관찰을 해보도록 하죠. 소문 얘기는 사실 그 얘기인데. 그렇죠. 그 얘기인데.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자, 하나기술 들여다봤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